자, 이번에는 폭죽을 통해서 파티클을 완전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을 통해서 기본적인 형태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폭죽도 생각을 좀 해보면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선 파티클 플로우를 만들어 보죠. 6번. 저는 좀 깔끔하게 보는 걸 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디스크립션과 리포트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티클 플로우를 만들어 보죠. 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파티클 시스템에서 비어있는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 new birth를 만드는 거. 이게 가장 기초죠. 자, 파티클 생성하는 거, 디스플레이 하나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아래에 이제 append 추가죠. 자, 포지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파티클 플로우의 그냥 일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이 상태에서 폭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폭죽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거냐면, 자, 우선은 대략 뭐 이런 공이 있다고 치고, 이게 폭탄이에요. 폭죽 폭탄. 자, 얘가 지상에 쏘아 올리면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닿으면, 예를 들면 뭐 이게 한 하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늘에 이렇게 닿으면 이 기점으로 터져서 이 폭탄은 사라지고 이제 섬광이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파티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지상에서 쏘아올리는 이 폭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선 벌스, 그것도 파티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은 공 하나 더 붙일까요? 300프레임 동안 폭탄을 이제 쏘아 올려야 하는데, 한 30개? 자, 300프레임 동안 30개 폭탄을 쏘아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 벌스의 의미는 300프레임 안에 30개의 파티클 쏘아 올리라는 얘기죠.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면 파티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려야 되니까, 물론 윈드를 쓰셔도 되지만, 저는 좀 편하게 그냥 스피드, 기본 형태를 쓰겠습니다. 자, 스피드를 쓰게 되면, 이제 파티클이 이제 움직이죠. 어디론가. 보니까 앞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앞쪽 방향 움직이는 이유는 스피드 자체가 2m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2m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저는 위를 원하기 때문에, 자, 이 2m 방향을 회전을 통해서 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90. 그러면, 자, 2m 방향대로 파티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뭔가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도를 좀 줄이고, 한 500. 더 줄여볼까요? 300. 네, 이 속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크기를 확대 축소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제 플레이해 보시고 적당히 쏘아 올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속도를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쏘아 올릴 때 이제 폭죽이 일정한 속도로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전 한 100 정도 줘서 최대 200에서 400 사이의 속도를 랜덤하게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할 일은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위로 올라갈 일은 없죠. 그래서 자, 여기 DVA 값, 여기 보시면 이 각도 주는 거죠. 이 각도 주는 값을 통해서 30도 정도 주면 위로 올라갈 때 30도 정도의 각도로 사방으로 이렇게 폭죽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플러스가 올라가니까 왠지 폭죽 같진 않죠. 그래서 얘를 좀 폭죽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화살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임의로. 자,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박스를 만들어서 얘를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폴리곤으로 잠깐 바꾸고 화살표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 폴리곤을 선택해서 간단하게 삼각형을 가지고 자, 인셋 을 줘서 당기고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밀어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대략 화살표가 나왔죠. 자, 이 화살표를 이제 저 파티클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자, 파티클 모양은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오브젝트로 설정을 하고요. 지오메트리. 자, 그 다음에 shape를 만들어서
자, 이 쉐입. 그냥 쉐입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쉐입은 렌더링할 때 필요하죠. 쉐입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자, 그냥 쉐입은 지울게요. 이 쉐입 인스턴스를 얘를 찍어주면, 이제 파티클 모양이 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보이시죠? 자,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속도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스피드. 저는 속도를 좀 느리게. 자, 플레이해보면, 삼각형이 지워졌네요. 그래서 X로 표시됐는데, 뭔가 단축키를 잘못 눌렀나 봅니다. 자, 다시. 스피드를 좀 줄이고, 포지션 오브젝트에서, 쉐입 인스턴스에서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나옵니다. 포지션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 지금 스피드를 2m를 통해서 나오게 했는데 이 2m가 아니라 일반 구나 박스나 어떤 공간을 모델링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출발하고 싶게 한다면 포지션 오브젝트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사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제가 위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만들었는데 이제 스피드에서 이쪽 방향을 갖는 녀석들이 해당 방향으로 각도를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로테이션을 쓰셔야 돼요. 로테이션. 오퍼레이터에 보시면 여기에 로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찍어보면 랜덤 3D가 아니라 스피드 스페이스를 쓰십시오. 그럼 힘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각도를 맞추겠다는데 그래도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브젝트 갖고 있는 축이 문제예요. 위쪽 방향이 지금 보시면 자, 이 오브젝트 갖고 있는 이제 로컬 축하고 이 파티클 축하고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갖고 있는 축을 좀 바꿔주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 가고 있는데 위를 쳐다보고 있죠. 위를 쳐다보고 있죠. 자, 하나 더 이제 이 축 변환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이 로테이션이 컴포넌트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데 스피드의 아래쪽에 두셔야 돼요. 이게 동시에 작용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이라는 거는 위에 거 처리하고 아래 거, 아래 거, 아래 거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속도나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아래쪽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스피드가 갖는 방향대로 자, 이렇게 로테이션돼서 움직이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은 이제 축 문제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제 축을 바꿀 수 있는 축이라고 하면 피벗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커맨드 패널에 보시면 자, 하이어러키에 애프터 피벗 온리 눌러서 그럼 이제 이 상태가 피벗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회전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회전하면은 실제로 필요한 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쪽 90도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파티클 축과 이 오브젝트 축이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축을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파티클도 원하는 방향대로 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파티클이 가서 어느 특정 지점에 오면 터져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빵 터져야 되는데 그 터지는 것을 하는 역할이 디플렉터죠. 디플렉터. 자, 디플렉터를 만들어 보죠. 아무래도 원형의 디플렉터가 지구의 어떤 대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플렉터를 선택하고 여기 S스피어를 만듭니다. S 디플렉터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고 배치를 해보죠. 즉, 이 공간점에 닿으면 터지게 하는 거예요. 이 공간점에 닿으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사실 만들어야 될 파티클들이 좀 많아요. 자, 우선 얘가 이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꼬리를 물고 파티클을 계속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죠. 그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 닿았을 때 이 파티클이 사라지고 사방으로 퍼지는 파티클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방으로 퍼지는 파티클도 꼬리를 달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이제 모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선 표현 순서를 꼬리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꼬리부터. 자, 꼬리를 만들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폰을 쓰면 됩니다. 스폰. 자, 스폰을 눌러서 이제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또 만들어야 되죠. 스폰을 그냥 만들고 이 안에서 세팅하면 계속 이 안에서 맴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새로 만들어서 이 스폰된 파티클의 모습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준다는 거는 스폰은 새로 파티클을 만드는 거죠. 어떤 조건이 되면 파티클을 새로 생성하는 거예요. 그 생성된 파티클을 이 첫 번째 이벤트 001이라는 컴포넌트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벤트 2 컴포넌트에서 보여주게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자, 색깔을 제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그러면 파티클이 이렇게 흰색이 만들어져요. 바로 옆에. 이렇게 좀 크게 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즉 하나 파티클당 하나씩 스폰이 된 거예요. 왜냐면 원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꼬리를 물고 쭉 길게 늘려뜨린 걸 만들고 싶기 때문에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수십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by travel distance 값입니다. 이 값은 뭐냐면 이 특정 거리마다 파티클을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이 거리마다 이 거리를 전 1로 좁히고 그러면 여기 왕창 뭔가 만들어지죠. 왜 저기 왕창 만들어지냐면 이 첫 번째 이 삼각형 화살표가 움직일 때마다 이 1cm마다 파티클을 계속 생성을 해요. 그리고 생성된 파티클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갖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생성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면서 파티클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꼬리처럼 만들어 주려면 속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속도는 이제 스피드의 인엑스 값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20 정도 입력하면 이 파티클의 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원보다는 그냥 닷으로 하는 게 좀 보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닷, 자, 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한정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 002에서 딜리트를 통해서 파티클이 만들어지는 개수를 제어를 해야겠죠. 자, by particle age를 통해서 원하시는 수명을 주시면 돼요. 이 정도 짧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티클 수명이 결정돼서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파티클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녀석 있죠? 이 삼각형 화살표가 닿으면 터져야죠. 자, 닿으면 터지게 하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폰을 쓰긴 써야 돼요. 닿았을 때 이게 사라지고 새로운 스폰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폰을 써야 되는데 그냥 스폰을 쓰면 생성만 되죠. 근데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라 닿았을 때 생성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 스폰 말고 컬리전 스폰을 써야 됩니다. 컬리전 스폰. 자, 컬리전 스폰을 써야 되는데 자, 어디 컬리전? 여기 스피어 이렇게 선택하고 S 디플렉터 선택하고 그럼 S 디플렉터에 만났을 때 이제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폰 두 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스폰이 두 개 중첩되어 있으면 제가 이 뒤로 빼볼게요. 이게 중첩되어 있으면은 이 아래를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폰을 두 개 쓸 때는 순서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런 옵션 조정 때문에 하나의 컴포넌트, 하나의 스폰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두 개의 스폰을 써야 될 상황이 생길 때는 이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좀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점이 만났을 때 갑자기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간 이유는 뭐죠? 이 컬리전 스폰의 옵션 때문에 그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디스플레이를 하나 다시 만들어 주고요. 자, 컬리전 스폰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파티클을 자, 이 디스플레이 3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이는 거. 자, 파란 점인데 얘를 좀 노란 점으로 바꿔보죠. 자, 이렇게 갔을 때 컬리전 스폰을 누르면
이제 옵션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바운스라고 되어 있죠. 바운스는 맞고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근데 바운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컨티뉴. 닿았을 때 뭔가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보면 여기에 딜리트 페어런트가 있어요. 사실 이 옵션이 꺼져 있으면 파티클이 분모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하지만 이걸 체크하면 접촉한 파티클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접촉한 파티클 사라지고 새로운 파티클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방으로 퍼져야 되니까 이 한 개가 여러 개로 변해야겠죠. 그래서 오픈 스프링 값을 한 30대로 늘리겠습니다. 즉 이 하나 대신에 부딪히고 사라지고 30개의 파티클로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는 겁니다. 자, 그것도 이 컬리전 스폰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픈 스프링 값도 뭐 30이라고 입력했는데 여기 베리에이션을 주게 되면 뭐 제가 10 주면 20에서 최대 40개까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또 각도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2도가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높여줍니다. 180이 최대일 거예요. 180을 주면 이제 360도 방향으로 파티클이 퍼집니다. 이렇게 퍼지죠. 자, 이렇게 퍼집니다. 그리고 파티클이 무한정 보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에서도 딜리트를 줘서 파티클을 지웁니다. 자, 수명은 좀 짧게 좀 20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팡 터지죠. 그리고 이 파티클이 퍼질 때도 그 꼬리 같은 걸 이제 표현을 해야죠. 꼬리 같은 걸 표현하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또 스폰을 써야 돼요. 자, 그 스폰은 003에서 써야겠죠. 왜냐면 003이 얘네 플러스 느리니까. 자, 이 003을 통해서 스폰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스폰이 만들어졌고, 이 스폰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디스플레이를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원스가 아니라 바이 트러블 디스턴스 값을 줘야 되고, 전 한 1 정도 줄 거고, 속도를 제어를 해서 줄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컬러는 뭐 좀 밝은색 톤으로 만들고,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고 또 닷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개수는 이제 딜리트로 파티클 수명을 제어를 해서 줄여주는 거죠. 한 20 정도 줄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폭죽 터지는 거를 팡팡팡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폭죽의 기본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원형에서 렌더링 걸면 아무것도 당연히 나오지 않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뭐 좀 이상한 게 나오죠. 처음 거. 자, 여기서 이 폭죽에 대한 렌더링을 진행하려면 일단 쉐입들이 다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쉐입이 하나 있죠. 이 쉐입. 이런 쉐입들이 다 있어야 되고, 또 매트리얼 다이내믹을 써서 여기 보시면 매트리얼 다이내믹을 써서 각각 이 파티클에 대한 매트리얼을 지정해 주셔야 그럴 만한 형태의 좀 때깔나는 파티클 폭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